교수님, 하나는 홍유의 이 사실상 집결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표까지 홍이 되나 보다라고 홍 후보 아래로 지지율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측 하나와 또 하나의 관측은 결국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 실망한 합리적인 중도층이 이른바 유홍에서 이탈을 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집결할 수 있다. 지금 두 가지 관측. 정치 몰라요. 저는 오히려 정치 알죠. 이거 압니까? 왜냐면 하일성 야구 감독이 야구 해설가가 야구 몰라요 할 때 야구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소리죠. 예. 저는 이제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번 선거판에서는 이제 탄핵 때 많은 보수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보 진영 민주당을 찬동했던 건 아니거든요. 정치적 의사는. 그럼 대이동을 시작했단 말이죠. 반기문 총장한테 갔다가 다 알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행한테 갔다가 안희정한테 갔다가 다들 후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거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겁니다. 거기다 호남표를 주고 있는 안철수는 엄청나게 표가 올라갔죠. 스스로 양강구도라는 것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작전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고민인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보수표가 이제 대이동을 또 다시 가자? 저는 그거 아니라 봅니다. 예. 이제는 분화되기 시작한다고 봐요. 상당수가 그래 내 집을 찾아가자 해서 홍준표 후보한테 가고 지금의 집단 탈당,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은 그걸 가속화시킨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보수표도 나와가지고 아니야. 그 전에 새누리당은 아니다. 그래서 또 상당수가 어느 정도 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모르겠다는 뜻이죠. 변화가 많다는 뜻인데. 예. 안철수 후보한테 가죠. 안철수 후보한테만 갈까요? 어쩌면 문재인 후보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60% 지지를 얻고 싶다. 그래서 많은 정책을 좀 바꿔가면서 보수표를 또 겨냥하는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일거에 홍준표한테 간다라는 것이 저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안철수 후보한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 그렇게 저는 그 보수표의 이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분화. 이게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는 셈인데 제가 여기서 한편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한편이라는 단어 쓰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무서운 건데 김병민 의원님, 한편 국민의당에 합류했던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떻게든 3자 단일화 하겠다라고 밝혔고 제가 알기로 김 전 대표의 구상은 일단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한 후 그거를 홍 후보에게 압박을 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구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에게 갔는데 김 전 대표의 3자 단일화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종인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바른정당에 있는 14명 의원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감수하고서 저렇게 갔겠습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바른정당의 14명 의원들 중에 저는 황영철 의원, 장제원 의원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 표정이 굉장히 침울합니다. 침울하다. 본인들을 향해서 날라오게 되는 세간의 여론의 무지막지한 비판을 감수하고서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생명선에 대한 연장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좋은 명분들을 줄 수 있는 카드들이 수차례 있었고 그 마지막 카드 중에 하나가 김종인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정부 구상에 참여하기 위한 3자 후보 단일화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전혀 미동도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도 거의 사실상 끝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 끝나는 순간 바른정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 무대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회의 결과가 어땠는지, 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홍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마이크를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에게 넘기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국민에게 드리는 저희 결의문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월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의기로 바른정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오늘의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깊은 고뇌와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가 위급하고 중차대한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개혁적 보수의 길도 중단 없이 계속 추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수를 사랑하고 성원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보수의 분열은 있을 수 없으며 친북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는 대동단결해야 된다라는 준엄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들은 유승민 후보에게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촉구를 했으며 의원총회로부터 당대표 권한 대행의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다수 의원의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또 특히 어제는 3.1의 공동선대위원장단이 유승민 후보를 만나 최종적으로 보수 단일화를 설득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의 승리를 위해 보수가 대통합해야 합니다. 친북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보수 괴멸을 운운하는 친북 좌파 패권 세력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함께 지금까지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지켜온 보수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지나간 과거와 서로에 대한 아픈 기억은 다 잊고 대동단결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바른정당을 탈당하는 저희 13분 홍준표 후보와 보수의 집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정운천 의원께서는 지구당에서 3일 후에 개별 탈당을 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3분의 이름을 한 번씩 낭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권성동, 김재경, 김성태, 김학용, 박순자, 박성종, 여상규, 이진복, 이군현, 장재원,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이상 13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바른정당의 현재로선 13명 의원이 모두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요. 정운천 후보는 3일 후에 탈당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14명, 이 명단입니다. 권성동, 김석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진복, 장재원, 정운천, 3.15,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이로써 바른정당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최종 상실하게 되고요.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생중계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